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설비, 산업설비, 소재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대표 플랜트 전문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자력, 화력발전 설비, 해수 담수화 플랜트, 환경설비, 주단조, 제강 제품 등이 있으며 국내외 플랜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2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두산에너빌리티는 몇 주간 횡보하던 박스권을 하방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큰 하락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봉이 크게 나와준 이후에 윗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바로 상쇄하면서 저점을 지켜줬거든요. 또한 거래량도 크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휩소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 고점 징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점 징후가 나오려면 강력한 거래대금과 함께 강력한 윗꼬리 캔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일본의 니케이도 사상 최고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도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만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경제 지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분위기가 좋은 것은 중국 정부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내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 계속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이에요. 증시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으면 바로 치워버리는 게 현재 중국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증시가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자,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계속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개인 투자자들이 웃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로는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서 원래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겠다면서 증세를 하려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35%와 그 외 많은 주식시장에 방해가 되는 법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졌고 특히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면서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코스피도 5,000포인트로 만들려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법 개정까지는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정부 정책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아 증시들이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상하이 종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니케이도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우리나라는 6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정부에서 상법 개정하고 시장을 밀어주겠다고 홍보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했고 외국계 패시브 자금들과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하니까 시장이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고쳐야 우리나라도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참 아이러니해요. 중국 경제 지표는 굉장히 안 좋은데도 정부에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치워버리고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해야 악재를 딛고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장과 반대로 투자자들의 심리와 항상 반대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조심하세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슬슬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강조를 드리고요.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더불어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브리핑을 드리고요.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약세 원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6월 이후로 3거래일 1조 이상 팔아먹은 건 처음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이번에 정부에서 기준을 뺐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서에서 대주주 기준이 빠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면 다시 50억이 유지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B2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24조나 늘었다고 나와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9월, 10월 흐름에는 이 가계부채, 개인 투자자들의 빚을 낸 만기일이 있잖아요. 상환일이라고 하죠. 상환일이 9월에서 10월에 돌아옵니다. 대부분 이 만기되는 대출 상환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빼요. 유동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도 무섭긴 하지만 지금 9월, 10월은 계절적으로 가계부채 상환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재미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10월에 유동성이 없을 때, 시장이 재미없을 때, 이때 준비를 잘한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 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마지막 잭슨홀 미팅을 할 수도 있다고 나오고 있죠.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지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금융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겠는데 어차피 말년이에요. 말년 병장이기 때문에 말년 병장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고 얘기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게 파월이거든요.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혹시나 또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투자자들의 걱정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 이 부분 역시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 언제 반등할 건가?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러 가죠.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관세 관련 회담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관세 부분은 이미 협상이 됐고 결국에는 채권협정을 협상하러 가는 것 같아요. 100년짜리 무이자 연구체를 한국이 사줄지 말지 이 회담을 하러 가는 거죠. 미국은 한국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100년짜리 무이자 연구체를 팔아서 정부 부채 디폴트를 막아보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부는 거의 파산 직전이거든요. 최근에 국채 입찰을 했는데 수요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원래는 중국이랑 일본이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줬는데 이제는 둘 다 안 사주니까 누가 사주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게 100년짜리 무이자 연구체를 강매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십조, 몇백조 이런 식으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연준 위원으로 임명된 스티브 미란이 쓴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파워로 동맹국들한테 100년짜리 무이자 연구체를 팔아서 돈을 확보하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인데 트럼프는 실제로 이걸 추진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율 문제인데요. 환율을 미국이 유리하도록, 미국 수출에 유리하도록 조정하자고 나올 것 같아요. 한국은 환율을 1250원 정도로 맞춰달라 이런 식으로 플라자 합의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환율이 확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이랑 환율을 얼마 정도로 맞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100년짜리 무이자 연고채를 시원하게 매입해주고 미국 정부를 도와주면서 달러 페그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달러와 우리나라를 1대1로 연동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율 변동성이나 외환 보유고 부분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과거 홍콩이 달러 페그제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중국에 종속되어서 미국과 연동이 잘 안 되지만 한때는 달러 페그제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거든요. 괜히 협상한다고 삐대고 튕기면 우리나라가 더 불리할 것 같아요.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봤을 때도 미국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라인업은 아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나라보다 먼저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을 사주고 달러 페그제로 확실하게 미국에 붙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 은행을 다 먹어버렸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계 자본이 우리나라 시중은행 4대 시중은행의 주인입니다. 블랙록이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주인이에요.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거 다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만 좋은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미국의 경제 종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놀이터예요. 이왕 할 거 확실하게 미국이 뒤에 붙어가지고 앞으로 나올 AI 패권이라든지 북극 항로에 대한 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콩고물을 먹는 것이 제가 봤을 땐 현명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원전주들이 하락했죠. 왜 원전주들이 하락을 했느냐? 한국은 을이고 미국은 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락했는데 K원전이 기술 종속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니까 한국이 새로 개발한 원자로에 수출을 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코나 터키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의 원자로를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회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외국 회사가 허락을 해주면 수출할 수 있는 거고 허락을 안 해주면 수출을 못 한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와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실상을 살펴보면 웨스팅하우스에 일일이 수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기술과 다르다는 증거만 제공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우리 독자 기술이야, 너네 기술 베낀 거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수출하다가 미국이 문제 제기하면 그때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이 크게 악재가 될 건 아닌데 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개인 투자자들 겁주는 식으로 원전주들이 크게 하락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환경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연도에 느끼셨겠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지구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0.2도씩, 요새는 0.3도씩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다 탄소 배출 때문인데 100년 뒤면 지구온도가 3도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구온도가 3도 올라가면 인류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농작물이 다 죽고 대부분 지역이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AI나 로봇 기술이 발전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나 환경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이에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시장이 2030년까지 수천조 원 규모로 형성된다고 하니까 원전은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증시 흐름을 보시면 ADR 지표 어때요? 과매도 자리잖아요. 과매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애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애들도 이렇게 빠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자리가 있는데 주봉상 흐름을 보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고점에 대한 징후가 안 나왔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크게 반등해서 쭉 상승하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흐름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았어요.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왔냐?
여기까지 거의 한 80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눌리죠. 눌리는데 이게 고점 징후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눌리면서 개미들 한번 털어주고 나서 또 얼마나 올리냐? 또 쭉 올리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어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4년도 해서 최저점이 12,000원인데 해봤자 400%짜리입니다. 해봤자 400%짜리라고 아까 효성중공업은 800%짜리 만들고 더 올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제일 좋죠. 지금 자리, 그 다음에 55,000원짜리, 51,000원짜리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신다면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서 못해도 상승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뚫어내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전 시리즈도 많이 빠졌잖아요. 한전 KPS 이런 애들도 빠지는데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빠진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한 5, 6%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때린다. 그럼 바로 공략 들어가면 이런 식의 흐름이 또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도 마찬가지. 한전산업도 이런 자리 들어오면 공략을 한번 해볼만 하겠죠. 한전산업도 여기서 한 번만 더 탁 빠져주면 추세 라인을 타고 또 이런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관련주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뉴스 자체로만 이렇게 빼기에는 너무 재료가 좋아요.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 저는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특별한 안내를 드릴게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보시면 파란색 링크 보일 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눌러볼게요. 자, 나오는 화면 중에서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으로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로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